이번에 주토피아 2편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억에는 분명히 주토피아 1편이 개봉했었던 게 한 2017년, 18년 이때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1편이 2016년에 개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1편이 개봉한 뒤로 9년이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지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이게 어른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거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말씀하시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확실히 확체감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뒤통수가 약간 뜨끔해지는 그런 기분을 좀 느꼈었습니다. 어쨌든 이 작품의 개봉 연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히 뭐 제가 벌써 9년이나 더 늙어버렸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를 보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뭐냐면은 9년 전의 1편이랑 지금의 2편이 사실상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9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어떤 전 세계의 분위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작품의 이야기가 저한테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2편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한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더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주토피아 1편도 엄청나게 잘 만든 영화죠. 사실상 두 작품을 놓고 보면은 완성도만 따지고 보면은 2편보다는 1편이 훨씬 더 뛰어난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편에는 훨씬 더 풍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편에서는 주디를 통해서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의 이야기도 담아내고 있었단 말이죠. 사실 주디의 이야기가 우리 세대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골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주토피아 대도시에 홀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느라고 막 고군분투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느라고 엄청 힘들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나한테 주어진 거는 이 단칸방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2편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는 사회 내부의 갈등이라는 이 하나의 레이어 위에다가 청년들의 힘겨운 삶이라는 또 하나의 레이어를 하나 더 쌓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야기적으로도 훨씬 더 두텁고 풍부한 작품이 1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2편에서는 이 이야기의 레이어가 하나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단편적으로 우리 다 같이 사이좋게 살아봐요, 혐오하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뭐 이런 얘기만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2편이 나올 때까지 흘러버린 이 9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똑같은 하나의 레이어만으로도 뭔가 다른 느낌을 강렬하게 주는 그런 작품이 강제로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토피아 1편에 개봉했을 때만 해도 말이죠, 뭐 초식동물이랑 육식동물이랑 다 같이 사이좋게 살자는 그런 얘기는 물론 당연히 좋은 얘기죠. 뭐 근데 상대적으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로운 시기였고, 또 이야기적으로도 디즈니가 늘상 하고 다니던 교훈적인 착한 얘기라서 솔직히 좀 식상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거를 동물 사회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각 동물들의 공동체마다 되게 독특한 생활 양식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 디테일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서 이런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는 되게 귀엽고 재밌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1편 이후로 10년도 안 돼가지고 세상이 솔직히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거의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사이좋게 잘 사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보니까 분명히 1편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번 2편은 말이죠, 뭔가 결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우리 디즈니의 역할은 이런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회 정의를 외치는 그런 작품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가장 큰 빌런은 주토피아를 주무르는 거대 재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그렇게까지 막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 거를 막을 수가 없단 말이죠. 가뜩이나 이 가문이 부동산 사업까지 지금 벌이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그동안은 아무 맥락도 없이 PC를 막 여기 뿌리고 저기 뿌리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uneducated 딱지를 막 붙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사람들이 화가 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주토피아를 주무르는 그 가문처럼 미국을 주무르고 있는 어떤 분께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자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투지를 인정해주고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작품은 또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 비해서는 헐거워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나 작품의 초반부에서는 아니 주디가 왜 저렇게까지 그 서장이나 선배들 말씀 안 들으면서 저렇게 혼자서 난리를 치는지 거의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뭐 1편에서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뜻대로 대도시로 왔으니까 그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증명을 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일단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타고난 신체 조건 때문에 맨날 비웃음을 당해왔던 것에 대해서 오기 같은 것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그냥 주차 딱지를 끊다가도 뭐 사건이 생겼다 싶으면 바로 달려나가는 그런 열혈경찰로 날뛰고 다니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2편에서는 이미 도시의 영웅으로 인정도 받고 있고 또 닉도 경찰로 채용이 돼가지고 둘이서 파트너로 잘 활동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서장이랑 선배들이 너네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우리들한테 맡겨둬라 이렇게 합리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기고 무리수를 두다가 도시 전체를 다 깨먹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1편처럼 주디한테 공감이 되고 응원하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 오히려 주인공이 약간 비호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거 에피소드 만들어내려고 빌드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마음만 계속 들게 만든단 말이죠. 거기다가 디즈니 특유의 그 유머 감성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전개가 늘어지는 구간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약간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그 디즈니 특유의 병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틈새 개그를 치고 말장난 개그를 계속 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정신산만하게 다가오는 지점들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저는 특히 그 얼룩말 듀오가 되게 킹받았는데 걔네들이 자꾸 뭐만 하면은 지브러스를 외치면서 그거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속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1편에서는 개그를 칠 때도요, 이 동물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서 그 와중에 개그를 같이 섞어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분량을 채우려고 기계적으로 개그를 치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해요. 사실 지브러스 이러는 거랑 그 얼룩말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자꾸 기세를 웃기려고 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개그를 치는 구간의 템포도 너무 빨라가지고 솔직히 저는 정신이 좀 사납다는 느낌만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비호감 감성이 언제부터 약간 이렇게 뒤집혔냐면은 중반부쯤부터 그 주디랑 닉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본격적으로 주토피아 설계의 뒷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개그로 대충 분량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용이라고 부를 만한 게 슬슬 나와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씩 볼만해졌던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약간 최근에 개봉했었던 위키드처럼 야 지금 니네가 믿고 있는 세계의 실체가 진짜인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권력자들이 너네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의 음모론이 살짝 섞인 우화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게 흥미롭게 느껴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작진이 이때쯤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어디서 티가 많이 나냐면 말이죠. 다른 영화를 패러디하는 연출도 사실 이때쯤부터 되게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 어떤 패러디가 있었냐면은 그 게리랑 포버트랑 주디가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를 셋이서 같이 타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인디아나 존스 최후의 성전을 이미지적으로 살짝 패러디한 느낌이 조금 섞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차량이 미친 듯이 쫓아오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좀 섞은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리고 게리의 해독제가 담긴 주사기를 가슴에 막 꽂으니까 주디가 희한한 숨소리를 내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장면도 있잖아요. 그거는 명백하게 펄프 픽션의 이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비브가 나뭇가지를 깎아가지고 열쇠를 만드는 거는 이 마이펫의 이중생활에서 토끼가 당근을 갉아가지고 열쇠를 만들었었던 이 장면을 패러디한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열쇠를 만들어가지고 감옥을 탈출하다가 1편의 빌런인 그 벨웨더가 독방에 갇혀있는 걸 발견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벨웨더가 숨구멍이 뚫린 투명 유리벽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이 장면을 패러디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벨웨더는 양이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말장난도 섞여있는 그런 유머인 거죠. 그리고 샤이닝에 나왔었던 이 미로도 패러디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 샤이닝에서는 미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산장에서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토피아에서는 저 차로 미로의 벽을 그냥 시원하게 밀어버리는 식으로 되게 코믹하게 변주가 되고 있죠. 거기다가 이거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중간에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패러디가 아니라 이 장면에서
모자가 벗겨지면서 생지가 들통이 나버리니까 옆에 있던 라쿤이 벼르고 있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네들 뭐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 장면까지 추가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게 아니라 라따뚜이를 패러디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를 다시 한 번 더 패러디하는, 그래서 패러디한 영화를 또 한 번 더 패러디해서 한 번 더 꼬아버리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유머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영화는 아니지만 되게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그 일비스라는 그룹이 만들었었던 더 폭스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중간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등장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되게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되게 코믹한 패러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가 영화 덕후들한테는 되게 자기들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되게 흐뭇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반부부터 전개도 좀 빨라지기 시작하고 이런 패러디까지 되게 알차게 나와주니까 그때쯤부터 되게 보는 맛이 좋아져가지고 전 되게 흐뭇하게 봤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나중에 그 주디랑 닉이 서로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서 막 감동 모드를 연출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얘네들 또 시트키 쓰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도 대사를 보다 보면은 약간 눈시울이 살짝 젖어드는 거를 나 스스로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의 치트키처럼 이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쿠키 영상에서는 3편에 대한 예고도 하면서 3편의 소재가 뭘지 단선을 살짝 흘려주잖아요. 근데 그 소재만 봐도 아 이거 3편 하나 뚝딱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2편이 사실은 파충류라는 소재 하나만으로도 주토피아 세계관을 이렇게 확 넓히면서 또 파충류에 어울리는 로케이션을 되게 적재적소에 넣지 않습니까? 뭐 사막이라든지 늪지대라든지 그런 장소들을 새롭게 넣어주면서 느와르에다가 첩보극 장르까지 막 뒤섞은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되게 잘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키 영상의 예고대로 3편의 소재가 진짜 조류가 된다면 또 그에 걸맞게 새로운 자연 환경을 보여주면서 또 새로운 장르를 뒤섞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충분히 뽑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리즈는 이제 뭐 거의 디즈니의 새로운 국밥 시리즈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4편까지는 무난하게 뽑을 수 있는 IP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바다동물들도 많이 안 나온 편이고요. 뭐 아프리카나 산악지대나 아니면 극지대 동물 위주로 이야기를 짜도 충분히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소재로 써먹을 수 있는 테마는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바타도 뭐 2편은 물에다가 3편은 불에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주토피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억지스러움이 없는 소재로 녹여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확장성이 있는 IP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솔직히 허술한 느낌이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주디와 닉의 서사가 거의 공업적 체류법 수준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이야기가 느슨해진다 싶으면은 이 공업적 체류법으로 눈물샘 한번 자극을 싹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주디와 닉 콤비가 사건 해결 뭐 이런 레파토리로 최소한 두세 번은 더 가도 솔직히 좀 기분 좋게 속아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디즈니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가 됐다. 맨날 먹어도 질리지 않는 뭐 국밥, 제육 불백, 돈가스 이런 메뉴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토피아 2편을 보면서도 아 영원한 건 없구나. 이 디즈니의 정치적 올바름이 되게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는구나. 아 물론 디즈니가 이러다가도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성별이나 특정한 직종을 적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의 올바름을 주장하는 식의 그런 식의 배타적인 정치적 올바름을 또 한 번 시전한다면 그때는 또 저의 응원을 접게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뭐 이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위아 더 월드 같은 이야기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확실히 디즈니가 해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댓글을 보면은 좀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 한 최근 1, 2년 동안은 댓글 분위기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려가지고 엄청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에 대한 관용이나 아니면 다양성의 소중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작품이 좀 더 많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디즈니의 PC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욕을 먹은 케이스는 대부분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을 하면서도 그 내부에는 어떤 한 진영을 되게 낮게 바라보는 그런 갈라치기식의 마인드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았었던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자기의 올바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제해버리는 식의 그런 디즈니가 보여줬었던 나쁜 올바름 같은 거는 좀
주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나의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굳이 상대방을 제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냥 제거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다들 날이 서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주토피아 덕분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어쨌든 좋은 작품이니까 혹시나 영화를 보지 않고 리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없겠지만은 꼭 한번 극장에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